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이 영상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바늘 길들이기 얘기를 하다가 영상이 또 강종을 당했어요. 그래서 작업 중 영상을 하나 다시 찍으면서 바늘 길들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서 잘렸냐면 이제 어린 왕자의 여우 길들이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책에서 읽고 굉장히 인상 깊게 마음속에 크게 남았던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어린 왕자가 왜 인기 있는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아직도 사실 그 어린 왕자와 여우의 관계 나누기를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정말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우리는 뜨개를 하면서도 길들인다라는 단어를 만났어요. 우리가 아니고 제가. 그랬는데 그 길들인다는 말이 어떤 것, 무언가의 나의 흔적을 우리의 관계 나눔을 남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다고 해야 될까? 이거를 제가 예전만큼 말을 유려하게 표현을 못해서 정확한 전달을 제 감정에 표현을 해서 상대들에게 전달을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좀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거죠. 하여튼간 그런데 바늘을 길들이는 걸 요즘 유난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저도 블로그 포스팅도 좀 자주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늘을 길들일 때 이제 그냥 딱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열심히 뜨기를 하시면 바늘은 길이 들어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실들이 대체로 뭐가 됐건 간에 대체로 우리는 근데 울을 많이 쓰잖아요. 뜨개를 할 때. 근데 울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의 털이죠. 피지가 그래서 묻어 있어요. 묻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나? 우리 머리기름처럼 머리 떡지듯이 물론 워싱을 해요. 기본적으로 워싱을 하지만 완전히 박박 비벼서 빨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 털 사이사이에 배어 있는 그 라놀린이라는 양의 피지가 이런 일반적인 우드 바늘을 사용할 때 이 바늘 위를 실이 계속 스치면서 그 소량 남은 라놀린을 가지고 실을 이렇게 문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길들이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가구라던가 은식기라던가 닦는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대놓고 이렇게 막 닦진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문대에서 광을 내는 과정을 하는데 바늘을 길들이는 것도 그거랑 별반 다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드 오일이 따로 있어요. 길들이는 오일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걸 사려고도 했었어요. 바늘, 바늘에다 그걸 발라서, 그렇게 고가구처럼 나의 사랑으로 반짝반짝 광을 내주고 싶었죠. 근데 그때 초보 때였으니까요. 그냥 자력으로 뜨개만 해서 바늘에 광을 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니프로를 사용하기 전이었어요. 니프로 같이 좀 그러니까 사실 고가라고 하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중고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니프로가 조금 더 비싼 편이죠. 미국에서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근데 그 바늘만 해도 바니쉬 처리가 돼요. 바늘 제작이 된 표면에 보면은 그 니프로 바늘 같은 경우에는 톱밥으로 만든 바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톱밥을 그냥 형틀에 넣고 이렇게 꽉 눌러서 프레시한 거겠죠. 그래서 바늘 모양으로 만든 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제가 제조 공정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나무 위에다가 바니쉬를 1차적으로 발라야 이 나무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가장자리 표면이 거칠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의 바늘들이건 혹은 가구들이거는 공정에 마감재를 바르는 공정이 다 더해져요. 근데 그 바니쉬가 그 고가의 가구에는 바니쉬 작업을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들이는 과정을 더하죠. 그래서 고가의 가구들은 그렇게 광택을 내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길을 한번 들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걸 반복해 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 길들이다라는 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 무쇠솥 아시죠? 뭐 요즘에는 고가의 스타브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고가를 살 능력은 안 돼서 그냥 국산 그 무쇠솥 업체에서 만든 솥을 샀어요. 그래서 썼는데 그 길들이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러고 살았어요. 예전에 잠깐 좀 살림을 했을 때 그렇게 무쇠솥을 쓰고 막 이러면서 그 밥을 해 먹고 막 그랬었죠. 근데 여튼 그때는 할머니랑 살아서 그랬던 건데 그 길들이다 라는 바늘에도 사용하는 그 길들이다가 바로 이 바늘이 지금 굉장히 길이 잘 든 바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나무는 기본적으로 제가 길이 안 든 새 바늘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에 이게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으로 찍었더니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얘는 반광도 아니고 완전 완벽한 무광이에요. 새 바늘이거든요. 10mm 같은 바늘인데 10mm 바늘이에요. 그래서 10mm 바늘은 옷을 뜰 때 사용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 거가 됐는데 옷을 뜨더라도 이걸로 소매를 못 떠요. 얘가 너무 짧아요. 뚱뚱한데 짧기 때문에 코가 몇 개 안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새 거인 채로 이렇게 남아있답니다. 9mm까지는 제가 몇 번 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살짝 광택이 나고요. 근데 한 번, 두 번 뭐 그냥 목도리 하나 정도 뜬다고 해서 광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손에 땀이 많으면 특히나 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요 바늘은 좀 제가 많이 썼는데 얘부터가 벌써 때깔이 달라요. 같은 색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색이 이제 대나무도 바늘 여러 개를 보면 색이 좀 이렇게 다르겠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원래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색이 완전히 다르죠. 원래는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사용을 해서 길이 든 케이스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양쪽을 보시면 광택이 막 번쩍번쩍하게 나죠. 그래서 제 니트 프로 바늘들도 처음에는 반광을 가지고 있어요. 바니쉬 작업을 했을 때 진하게 바니쉬를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고 가볍게 바르기 때문에 반광인 상태에서 저한테 와서 제가 사용을 하면서 옷을 한두 벌을 뜨면 완벽하게 길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두 바늘 보면 얘도 바늘이 색이 다 달라요. 더 밝은 애가 있는데 지금 더 어두운 애가 얘예요. 그래서 광택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색은 일종의 손때 같죠. 좀 진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반딱반딱해져요. 완전히 엄청 반딱반딱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길이 든 바늘이 좀 꽤 있는데 요즘에 사람 옷을 한동안 안 떠서 얘네들이 광택이 좀 죽긴 했어요. 그렇다고 막 과하게 죽진 않고 다시 금세 돌아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이게 사진에 잘 안 잡히던데 영상에는 좀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은 바늘인데 길이 들고 아니고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 얘는 순수하게 뜨개질로 길이 든 아이고요. 이 과정, 뜨개질로 길이 드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얘는 정말 매끄럽고 사랑스러운 바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늘을 어느 정도 써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메탈 바늘하고 대나무 바늘 그리고 심포니 우드의 이거는 좀 길이 덜 든 바늘이거든요. 이게 7mm여서 길이 좀 덜 든 애고 길이 잘 든 애는 제가 지금 뒤에 처박아 놔서 꺼낼 수가 없네요. 요거보다 색이 완전히 진해요. 그래서 무늬가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진해졌어요. 근데 얘는 이제 옷 한 벌 정도 뜬 상태? 그래서 길이 이제 조금 든 상태예요. 여기서 광택은 두세 배까지 올라가고요. 얘는 길이 들면 엄청나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거의 메탈 수준으로 바늘이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메탈하고는 또 감각이 다르죠. 손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감촉이라던가 이 실하고 부대낄 때의 나무의 감촉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 대나무는 당연히 심포니 우드랑 완벽하게 달라요. 대나무 같은 경우에 제가 초보들한테 많이 권하는 바늘이에요. 미끄러짐이 적기 때문에 코를 잡아주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덜 가죠. 그 대신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나무 바늘을 쓰면 코가 미끄러지면서 그 빠지는 일이 적고 그 나무에 실이 적합하게 정확하게 붙어서 감기기 때문에 힘 조절, 장력 조절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바늘을 권해드리는데 이 대나무 바늘이 아무래도 저렴한 이유가 있겠죠. 대나무가 그만큼 흔한 탓도 있겠지만 바늘에 실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바니쉬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땀을 먹어요. 땀을 먹게 되면 심포니 우드 같이 바니쉬 칠이 된 바늘은 땀을 안 먹어요. 근데 적겠죠, 적기야. 빨아들이질 않는 거죠. 근데 얘는 빨아들여요. 그래서 스판 아유 왜 이렇게 웃음이 퍽 하고 나오죠? 스판 바늘이 돼요. 사우나에 있는 사우나 의자의 느낌처럼 축축하고 습하고 그래서 코를 꽉 잡죠. 코가 안 나가요. 그래서 장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초보에게 굉장히 이로운 바늘인데 땀을 먹게 되면 이롭다 못해서 해롭게 변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늘, 이 대나무가 길이 들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어지겠죠. 이 위에 반질반질하게 코팅이 한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표면을 만져서 매끄럽게 완벽하게 만들면서 막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바늘은 기스도 엄청 많아요. 이 대바늘이 뭐랄까 되게 무른 바늘은 아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보니 바늘 같은 경우에 정말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잔기스는 나도 메탈처럼 잔기스는 나도 찍힌 느낌으로 되진 않는데 대나무 바늘은 좀 약간 찍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 기스가 이렇게 잡힌 게 영상에 이렇게 잘 보이지 모르겠어요. 여기 막 기스 찍힌 거 엄청 많아요. 이게 제가 바늘로 찍은 것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굴리다 찍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뜨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찍히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제 그 뜨개 인생이 한테 묻어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바늘이 좋아해요. 길든 바늘을 정말 사랑한답니다. 근데 심포니 우드는 이렇게 찍히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뭐 기스가 났는지도 보이지도 않죠. 색깔이 일단 길이 들면 너무 어두워져서 막 기스 난 거 안 보여요. 그리고 얘 새건 아니지만 여튼 얘도 표면에 기스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바니쉬가 얇게 발렸어요. 그래서 막 바니쉬의 느낌이 강하지는 않은데 저는 심포니 우드 좋아해요. 여튼 그렇고요. 뭐 단풍나무는 안 써봐서 어떤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제가 부자가 되면 써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로즈우드도 역시 극찬을 듣는 게 로즈우드인 것 같아요. 에보니우드는 써봤는데요. 너무 단단해서 저는 싫었어요. 나무의 느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나무와 돌의 중간 느낌 같이 그런 느낌? 근데다가 제가 줄바늘을 써본 게 아니에요. 싱글 포인트 니들을 썼어요. 근데 그 싱글 포인트 니들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불편한 바늘인 거예요.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팔꿈치에 바늘 끝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3mm를 선물 받아서 썼는데 그 수잔스 바늘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희 뭐지? 지금 박제해 놨어요. 박제. 그 장식품이죠. 저희. 여튼 그렇답니다. 그거랑 중국산 이름 모를 바늘이랑 함께 박제당했어요. 사실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찾을 수 있을지 잠시만요. 물을 좀 마셔야겠네요.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어서 잘린 것도 있고 막 날린 것도 있다 보니 목이 가고 있어요. 연약한 내 목 불쌍해요. 아. 소리가 돌아오진 않네요, 잘. 여튼 그래서 길들이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길을 들인다는 게 이제 기름을 발라서 문대에서
이제 광을 내고 그렇게 해서 코팅, 미려한 이제 미려한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도 될까요? 아주 얕은 그런 기름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코팅막이 정말 얇아야 되고 그 마찰로 인해서 완벽하게 스며야 돼요. 잉여 오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그냥 식물성류, 그러니까 콩기름 같은 식용유 써도 되냐 그러는데 저는 콩기름은 안 쓰고요. 콩기름을 써서 가구를 길들이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안 써요. 근데 해바라기유라던가 포도씨유라던가 이런 거는 있으면 써요. 올리브유라던가 그러니까 비싼 거. 근데 그거를 바로 바늘에 바르는 게 아니고요. 손에 발라요. 손에 이렇게 바르고요. 손에 그럼 이렇게 남잖아요. 남는 것도 막 이렇게 잔뜩 발라서 스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손으로 바늘을 쥐고 뜨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남은 손에만 묻은 거를 이렇게 바늘에다가 1차로 바르고 그 다음에 융원단 같은 걸로 미친 듯이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웬 바늘 마사지입니까? 고생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약간의 광택이 나죠. 근데 식물성 유보다는 바늘을 길들 땐 저는 동물성 유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구에는 동물성 유를 쓰진 않아요. 가구하고 바늘은 또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동물성 유 쪽이 훨씬 더 바늘을 길들이는 데는 더 좋은 기름 종류고요.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버터 써도 돼요? 뭐 쓰세요. 쓰고 싶으면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기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직 저는 써본 적 없어요. 손에 버터, 그러니까 먹는 버터를 마가린이나 버터를 쓴 적은 없기 때문에 바늘에도 쓰진 않아 봤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는 모두 다 제 피부에 사용하는 저는 천연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때 쓰는 거라서 써봤고요. 아직까지 먹는 버터 몸에 바르는 분을 못 봐서 그거는 안 써봤지만 시어버터라던가 라놀린도 약간의 버터 타입인데 걔는 정확하게 뭐라고 분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놀린도 버터 종류긴 한데 모르겠네요, 진짜로. 그리고 코코아 버터 뭐 이런 식으로 피부에 쓰는 버터는 전부 다 저는 바늘에 다 씁니다. 물론 제 손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한테 또 좋은 버터라고 할 뻔했네요. 오일이 있죠. 머리에 나오는 머리기름, 코에 나오는 콧기름. 아, 이거 공짜예요. 그리고 잘 나옵니다. 아, 물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삼삼한 그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런 기름이 이제 남아도시는 분들 쓰세요. 그거 아끼지 마세요. 바늘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광내주세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어머님들께서 바느질 하시다가 밤에 눈 침침하고 졸리고 이러면 막 머리를 바늘로 긁으시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졸려서 머리 찔러갖고 이제 피 보면서 이렇게 잠을 깨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머리를 옛날 분들은 자주 안 감으시잖아요. 물론 자주 감아도 머릿기름이 잘 도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머리가 옛날 분들 자주 안 감기 때문에 머릿기름 참 많은데 바늘이 옛날 사람들 바늘은 우리가 쓰는 바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냥 쇠붙이 같아요. 뾰족하게 갈아낸 쇠붙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코팅막이 없더라고요. 어머, 많이 떨궜네요. 그래서 코팅막이 아이고,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할머니 소리가 나요. 김장 후유증이랄까요? 그, 안 그래도 영상 찍으면 허리가 아픈데 오늘은 영상 찍기도 전부터 어제부터 아팠죠. 여튼 그래서 머릿기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바늘 코팅을 안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바늘이 천을 이렇게 자꾸 통과하다 보면 빡빡 소리가 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일반 바늘도 써보시면 좀 저렴한 거는 코팅이 잘 벗겨져요. 혹은 너무 오래 안 쓰고 놔둬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 바늘을 쓰면 천에서 마찰을 하면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바늘을 집어넣을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이렇게 긁어서 머릿기름으로 가볍게 이렇게 그 쇠 부분 겉에를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확실히 달라져요. 진짜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바늘갈리도 팔고 그런 공업용 오일도 팔고 뭐
실리콘 같은 것도 있죠. 그 뭐죠? 그 윤활제로 사용하는 실리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면 되니까 사실상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튼 그렇습니다. 머리기름, 콧기름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발라주세요. 발라서 쓰면 좀 더 빨리 길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기름이 들어있지 않은 면사라던가 이런 거를 써도 길이 나름 들어요. 왜냐하면 면사 같은 것도 다 석유 같은 걸로 그 공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잔여 그 화학제가 있고 그 화학제와 내 손땀과 손기름이 더해져서 우리 로션 같은 것도 바로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고 항상 뻑뻑한 그 다이알빈으로 씻은 손으로만 작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길이 들긴 들어요. 느리고 느려서 그렇지 길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름을 어떤 오일류를 이용해서 나무의 표면에 이렇게 광택을 내는 길들이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선작업을 해서 뜨개를 하시면 이렇게 바니쉬를 칠한 심포니 우드 바늘처럼 좀 더 빠르게 더 길이 제대로 들겠죠. 이런 이야기를 저는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 그 고가고 길들이고 광택 내는 거를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죠, 공부는.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막 공부에 가깝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오일이 팔아요. 고가고 광택제라고 천연 오일 팔아요. 근데 걔네는 식물성 오일인 것 같은데 그 오일이 비싸요. 그리고 거기는 가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렌지 향도 있고 뭐 그런데 수입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저는 그랬죠. 그냥 제가 쓰는 천연 오일을 활용해서 길을 들였었어요. 제 대나무 바늘들 중에 오래된 저렴이 바늘들은 그렇게 길들인 바늘이 좀 있답니다. 근데 안 쓰죠. 불편하죠. 일단 그 고무 관 부분, 튜브 부분 더할 나위 없이 불편해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한 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아, 목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길들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다시 옷 뜨면서 이렇게 프로버 뜨면서 광뜨하잖아요. 그래서 바늘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이 대나무 바늘은 웬만해서는 잘 안 꺼내거든요. 아무래도 심포니 우드나 이제 비싼 바늘 비싼 돈 주고 산 거 더 많이 써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얘네들 한동안 진짜 많이 썼어요. 사이즈가 좋거든요. 이 바늘이 그 사이사이 사이즈가 다 있어요. 해외 사이즈라. 그래서 뭐 3.25, 3.75 뭐 이런 바늘이 다 있거든요. 물론 뒤로 갈수록 그런 이제 7.25 이런 바늘은 없어요. 심지어 US 사이즈에는 7mm와 7.5mm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죠. 뭐 미국은 이렇게 점핑하고 사이즈 점핑해서 뜨냐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굵기에 실은 안 만드냐 뭐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했었는데 US 사이즈는 7.0과 7.5가 없습니다. 그래서 UK 유럽 사이즈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유럽 사이즈로 구해보곤 했었는데 그 니프로 바늘하고 니픽스 바늘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니프로 바늘은 7.0, 7.5가 존재한다면 픽스 바늘은 미국 바늘로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바늘이라 그 사이즈가 없었었어요, 예전에 초기에. 근데 지금은 있을걸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엔 제가 안 들어가 봐요. 거기 뭐 괜히 뭐 하러 들어가요. 사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떠지지가 않고 올이 좀 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 단톡방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알아서 찾아오라고 그러죠. 저 수다를 거기서 조금씩 떨어요. 뭐 이것저것 그것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버터 이야기도 거기서 나왔어요.
여튼 거기서 이제 다른 분이 그 컨티넨탈 연습하신다는 얘기를 하셔서 편물을 제가 좀 봐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고 잔소리를 좀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모태 잔소리꾼이라 저는 잔소리라고 하면 좀 기분이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의 어드바이스. 저로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 마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편물이 고르지 않다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도 편물이 이렇게 고르지가 않아서 좀 마음이 그렇다 이러면서 이 얘를 보여줬어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제가 봤을 때 저의 그 뜨개에서 편물이 고르게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세탁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쿨하게 뜨고는 있는데 거슬거슬 거슬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혹자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를 재수 없다고 답해주겠죠. 네, 재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거슬리는 걸요. 그 거슬려서 거슬린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저의 마음에, 저의 눈에는 그러합니다. 이래. 영상 보시죠? 속인 거 아니에요.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한 거 아니에요. 제 눈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 톡 쓰리네요. 이제 얘를 오늘 영상을 올리면서 프로버를 끝을 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또 엄청나요. 다음 영상은 또 뭐 하지? 막 이런 고민. 좀 이렇게 요즘 제가 김장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물론 저는 김장에는 특별하게 막 크게 제가 한 일은 없고 그냥 뭐 파다듬고 마늘 좀 까고 뭐 이것만 하고 주로 애들하고 놀아줬죠. 조카들하고 놀아주는 건 정말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쉬지 않고 계속 찍는 느낌이에요. 영상 찍을 때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느낌?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조카랑 놀면 당연히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은데 힘들어요. 그래서 조카한테도 이런 얘기를 저는 그대로 해요. 너랑 노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나 좀 쉬자. 좀 쉬어야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대로. 그래서 여튼 많이 지친 상태에서 어제 왔는데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쉬는 게 사람들이 쉬면 다 누워서 막 자거나 이런 쉼을 많이 하잖아요. 혹은 뭐 TV를 보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는 휴식이 또 뜨개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숙제가 아닌 뜨개. 그러니까 뭐 주문 제작이 아니고 또 이런 영상 촬영용이 아닌 그냥 즐기는 뜨개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이제 저는 힐링이 또 돼요. 그래서 와서 포도봉봉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또 열심히 새벽 5시 반인가까지 떴어요. 근데 그걸 풀었죠, 오늘 낮에. 그래서 다시 떴죠, 소매를. 하여튼 그래서 얘를 드디어 이제 완성을 하고 나면 나머지 애들 또 소매 몸판 완성하는 소매 완성해 줘야 되고 또 몸판 못 떠준 애들 삐약이랑 얘 퓨어 라벤더랑 그리고 포도봉봉이랑은 몸판 아직 완성 못 했거든요. 완성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또 구독자분이 있으시더라고 언제 다 뜰 거냐고 그래서 그러게요. 언제 다 뜰까요? 그래도 아직 문어 아니에요. 발 7개밖에 없어요. 이런 와중에 제가 다음 스케줄을 또 이제 다음은 무얼 떠볼까, 여러분들에게 무얼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생각해 놓은 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또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서 생각해 놓은 게 당장 다음번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준비도 좀 하고 싶고, 뭐, 그러니까 다른 걸 하고 싶어진 거죠. 마음이 샌 거죠. 근데 어쨌든 하고 스케줄 중에 하나는 이제 토토로 인형 그 잠복 쿨쿨쿨 토토로를 하나 해보고 걔는 이제 패턴을 또 조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걔를 한번 해보고 근데 걔가 잔손이 너무 많이 가서
근데 얼굴 표정 만들기가 쿨쿨토토로가 쉬워서 걔부터 좀 해볼까 하고, 그리고 제스민 가방이랑 그리고 우리 파티 마돈나 언니 가방이랑 만들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어, 어, 크리스마스 준비로 하나 생각한 거는 제가 예전에 눈꽃으로 이제 장식 오너먼트로 써도 되는데 그거 말고 오너먼트라기보다는 컷 이렇게 윈도우 포인트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커튼 장식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바늘로 눈꽃 모양을 섬세하게 뜬 후에 그거를 경화시켜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사용 이렇게 장식용으로 했었는데 가랜드처럼 쓰셔도 예쁘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해도 엄청 예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경화제 제가 쓴 거는 좀 사기가 애매모호해요. 가격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가고 막 이럴까 봐 또 걱정이네요. 언제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에는 제가 또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열심히 해서 부자의 길로 한번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냥 그렇죠. 여튼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휴식 기간을 좀 끝내고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조금 소홀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잘 되면 무엇을 찍어볼지도 결정을 해서 예쁜 거 함께 떠봐요. 아, 지금 잠에 취한 약간 이렇게 맨날 묻은 영상이 저는 약간 그렇죠. 지금 피로에 쩔어 있는 느낌이죠. 이걸 좀 일찍 찍어야 덜 할 텐데 여건이 되면 시간대를 좀 옮겨서 조금 더 쌩쌩한 물론 지금도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피로도가 높아서 좀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뜨개만 하고 있으면 눈 쌩쌩해갖고 막 눈길에서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면서 뜨개 하고 있을 텐데 예전에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뜨개 얘기하거나 뜨개를 할 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진 않지만 뜨개 얘기하거나 뭔가 그럴 때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조카 얘기할 땐 눈에서 레이저 안 나올 거예요. 눈에서 막 하트가 나오겠죠? 이번에 다녀와서 막 조카 얘기 이거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막상 아까 영상 몇 번 망하고 막 이래서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래서 하려던 말들도 좀 많이 잊어서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길들이기 얘기도 막 이것저것 더해서 막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잘 못했죠. 그래서 버터로 하세요. 해보고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버터로는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먹는 거잖아요. 그 소중한 일용할 양식을 이런데 얘한테 먹여줄 수는 저는 없어요. 전 버터 좋아하거든요. 그 예전에 게임 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방송하시는 걸 보는데 거기서 마가린 간장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버터 간장밥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터 간장밥이 뭐냐. 왜냐면 게임 보는 사람들은 좀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먹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전 먹어봤어요. 저는 마가린이죠. 마가린 간장밥. 버터 간장밥은 굉장히 럭셔리한 메뉴잖아요. 그래서 마가린으로 먹었죠. 쇼트닝. 근데 맛있지 않아요? 전 참기름 간장밥은 먹어본 적 없어요. 마가린 간장밥은 먹어봤어요. 그거 좋아해요.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 트랜스 지방이니 뭐니, 나 다이어트니에 완전히 이제 구속된 사람 입장에서 김치볶음밥 할 때 버터를 조금씩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먹어본 지 좀 됐네요. 전 버터 좋아해서 느끼한 거 좀 잘 먹는 편, 고칼로리, 막 치즈 이런 거 잘 먹고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네모네모 치즈, 체다 치즈를 막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다른 치즈들, 좀 맛있는 치즈들 좋아하죠. 크림치즈는 엄청 사랑하죠. 크림치즈를 갓 구운 빵에 이렇게 바르면 안 돼요. 그건 얹어야지. 얹은 다음에 전 그냥 먹지도 않아요. 그 위에다 또 잼을 막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근데 또 잼도 까다로워요. 그 아무 잼이나 먹진 않고요. 좀 좋은 잼을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 설탕맛 강하지 않은 거. 저 너무 단 잼은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했던 잼이 다보잼. 요즘에 수입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보잼이 의외로 안 달아요. 그래서 맛있고요. 요즘에는 그냥 나라에 애국하자며 볶음자리를 먹고 있어요. 볶음자리도 괜찮던데요? 그 뭐지? 봄마망. 봄마망 먹어봤는데 봄마망이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어디죠? 샹달프. 샹달프 너무 달아요. 아니 설탕 안 썼다는데 약간 불신의 늪에 빠질 것 같은 맛이에요. 너무 달아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일 좋아하던 건 다보찜이었는데 걔는 설탕이 들어갔는데 봄마망이나 그 샹달프의 반달기 정도 반달기? 반달기? 반달기 정도예요. 정말 반 정도만 달아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리고 과일의 향치가 정말 잘 살아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찜도 많이 먹어보는데 역시 딸기죠, 딸기. 딸기가 최고예요. 딸기 딸기잼이 맛있어요. 그래서 샹달프는 저거 맛있어요. 블루베리 말고 블랙베리. 블랙베리 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샹달프 건. 그래서 근데 너무 해퍼요. 블랙베리가 막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블랙베리 하나 얹으면 푹 줄어요. 그게 좀 속상해요. 그리고 샹달프가 그 딸기잼이 스트로베리가 되게 달고 블랙베리가 좀 덜 달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베리를 더 좋아하죠. 근데 라즈베리 잼은 좀 안 좋아해요. 라즈베리 잼 먹었더니 막 입에서 씨가 어우 계속 그 씹히지 그 이가 부러질 것 같아요 씹으면. 그래서 그 걸르느라고 입에서 너무 바빠요 입이. 그 망에다 걸릴 수도 없고. 그래서 라즈베리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베리베리 주스 같은 거 먹으면 라즈베리 같이 넣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잘 가라앉혀야 돼요. 그리고 절대 밑에다 빨대를 꽂으면 안 돼요. 이렇게 빨대 푹 꽂아서 빨아들이면 그 순간 입안에 느껴지는 그 씨앗의 지옥. 좋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 뱉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걸 못 삼키거든요. 잘 그냥 입에 안에서 거슬리는 건 씹어서 삼키는 주의예요. 그래서 밥알을 그냥 못 삼켜요. 완벽하게 분쇄돼야 삼켜지거든요. 모든 음식들이. 근데 잘 부른 그 면류는 좀 삼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걔네들은 이렇게 앞니로만 해도 끊어지고 막 후두둑 부셔지고 막 이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왜 나왔죠? 여튼 크림치즈에 잼까지 딱.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 하지만 갓 구운 식빵은 아무것도 얹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물론 갓 구운 식빵도 그 뭐 샤니 식빵 이런 거는 좀 그 맛은 안 나죠. 그래도 갓 구우면 잠시 네가 샤니인 걸 잊어줄 수 있어 일 텐데 샤니 식빵 갓 구운 건 공장에서밖에 못 먹겠죠. 그래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맛을 몰라요. 그 태국에 여행 갔을 때 졸리프록이라는 깐차나브리에 있는 식당이라기보다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인데 거기에 레스토랑이라고 말하기 참 민망한 그런 레스토랑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코돈부루를 먹는데 빵을 이렇게 구워서 주는데 거기서 구운 빵이 아닌 것 같아요. 사온 빵을 오븐에 다시 구워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거를 물어보지 못해서 제가 태국을 못하니까 물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입으로 느꼈을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빵이 그렇게 맛있어서 빵만 제가 나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돼? 이러고 같이 간 친구한테 계속 물론 친구도 먹죠. 절대 완벽하게 양보해 주진 않죠. 그래서 하나는 더 이렇게 제가 먹어도 되고 그럼 되게 행복해하면서 먹고 막 그랬어요. 이거 빵순이거든요. 빵 되게 좋아해요. 빵 먹고 싶다. 하지만 집엔 떡밖에 없으니까 떡이나 먹어야겠네요. 밤이 늦었으므로 이제 자야죠. 무슨 떡을 먹습니까? 자야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꿈속에서 오늘 버터가 잔뜩 들어간 프랑스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빵을 한번 맛보기로 하고 부디 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다들 날씨 많이 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단단하게 입고들 나가세요.
특히 이거 직선 프로버 얼른 완성해서 입고 다니세요, 다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자요. 안녕.